그런데 김건희가 이제 또 국회 과방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라라고 하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사유서 내용이 아주 그냥 넌센스입니다. 저는 처음에 대충 읽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줄 알았더니 심신세약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산 나올 때 모습 보면 전혀 그렇죠. 전혀 쇠약하지 않아 보이는 안 그래도 모습인 한간에서 것 뭐 같은데. 밥도 못 먹고 뭐 헬스케졌다는 등 뭐 할 때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 용산의 그 상황을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혀 사실이 아닌 예, 예. 뭐 거의 못 움직인다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살이 네.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날 나오는 모습 보니까 뭐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가 차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해서 국민들한테 웬만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범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도 타고 나오고 예. 화장도 안 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혀 그렇죠. 난 잘못이 없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기고 돌아왔다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과방위를 그리고 또 그때 그거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윤석열이 했습니다만 네. 청년들이 왔어요, 진짜요? 매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면서 그냥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난 안 나갈 건데 그냥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내야 되니까 심신세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일단 본인이 소위 어떤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을 받는 건 좋아합니다만 그런 라인에 쓰는 것은 매우 안 좋아하는 상황이고 나와서 할 얘기도 분명히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사인에서는 이제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네네. 50대 50이면 중도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다음에 지금 한 8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네. 책임당원인데 그중에 뭐 한 50% 투표한다고 치면 한 4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데가 신천지, 어허. 통일교, 예. 그다음에 뭐 사랑제일교회, 세계로교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뭉치가 있는 거죠. 뭉치가 움직이는 단위이고 이 뭉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 김재원 전 최고가 매번 선거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가운 쪽 사람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여주면 자기는 최고위원 안에는 들어가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과정에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검찰이 이렇게 윤건희를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입들을 일정하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걸 누가 예를 들면 사주를 했을까.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그럼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사주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건 다 추정입니다. 네. 추정입니다.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참 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이 국민 여론 또는 보수 지지층들의 여론이 아니라 신천지, 통일교, 사랑제일교회, 네. 세계로교회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체크했을 때 네. 어제, 그제, 그제 3일 동안 네. 그 코바나 컨텐츠 네.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그림도 도로 갖다 걸었어요. 이게 왜 들키게 됐냐면 페인트 냄새 막 나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 가서 네, 안에 네. 촬영도 해서 예. 주고 또 뭐 상황도 보고 바로 맞은편에 이제 경호처가 6개월 계약한 그 경호처들이 쓰겠다고 하는 게 바로 코바나고 사무실 앞에 네. 있기도 해요. 심신이 쇠약한 사람은 뭐 그런 거 이렇게 쉽게 못할 것 같은데 또 그저께는 그 사저에 없었어요. 네. 어디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니는 게 이제 제 추정에 둘 다 없었어요. 네. 둘 다 없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경호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저에 있어도 보통 경호를 하거든요. 거기 네. 그 밑에는 있는데 그렇죠, 그날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어디를 갔단데 그러면 이제 지금 어디 누군가가 서울 근교에 뭐 사저를 추천을 했고 그걸 보러 가지 않았냐 뭐 이런 거고 또 그 전에 21일 날 윤석열 네. 재판 받을 때는 그 시간에 네. 그 변호인하고 회의를 했어요. 최지우 변호사인가요? 네, 최지우 변호사를 정지원 비서가 데리고 올라가는 네. 장면을 다 봤죠. 아. 사실은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막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뭐 공개하기 못해서 이제 지인들이 그런 걸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렇게 뭐 나름 활발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대처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심신세약. 여성의 입장에서의 심신세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심신세약은 제가 사실 어느 정도까지 뭐 몸 상태인지 정신 네. 상태인지는 사실 가늠은 안 됩니다. 김건희는 뭐 저희와 같은 그냥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한때 이제 김건희가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을 때 뭐 30kg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김건희가 신병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병.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무병. 병, 예, 그 예, 신병이 예.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가 아프다는 거에 범주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프다 그러면 뭐 감기 몸살이고 후두염이고 이런 건데 그걸 모르겠고요. 일단은 심신세약으로 저기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또 김건희 했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김건희 사인은요. 기존에 봤었던 김건희 사인과 다릅니다. 아 여기 지금 밑에 맨 밑에 네, 이름 네, 찍힌 네. 거 조금 올려주셔야 나올 것 같으네요. 이 서류에 진짜 어떻게 김건희. 좀 달라요? 매우 달라요. 그동안 김건희가 어디 방명록 같은 데 썼을 때 김건희 썼던 그 필체가 있는데요. 그거랑 매우 다르고 이건 특히 그럼 남이 대충 쓴 거네요. 남이 썼다고밖에 볼 수가 예. 없습니다. 일단 김의 리을자, 미음자도 이렇게 쓰지 않고 밑에 미음도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짧게 톡톡 이렇게 쓰거든요. 이야, 희자 그렇구나. 저렇게 휘르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써요. 예. 나중에 필체를 보면 알겠지만 김건희 전문가십니다. 맞아요. 제 김건희만 한 2년 파지 않겠습니까? 네. 디테일입니다, 진짜. 김건희가 일단 저 필체가 잘못 썼기 때문에 저 누군가 해줬거나 그러니까 역시 위조의 여왕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일단은 김건희 씨가 저런 거 불출석 사유서를 심신쇠약이한 이유로 제출하려면 진단서 같은 게 첨부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우리가 회사 같은 데다가 뭐 무단 결근을 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병원에 제출한 걸 내야 되고 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아까 눈에 알러지가 나가지고 한 3시간 지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것을 뭐 이런 병이 있어서 병원 갔다 제출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오죽하면 초등학생도 그런 걸 내는데 심지어 이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 나 심신쇠약이에요. 띡 어쩌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유를 내야 될 거예요. 진단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투약 기록이라도 내야 되죠. 김건희가 그동안에 윤석열이 감옥 가고 나서 약으로만 버틴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 네네.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그 약을 어떤 약을 버텼는지 어허. 그럼 우리가 쇠약의 이유를 알 수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근데 그런 쇠약의 이유로 뭐 계산책도 시키고 뭐 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뭐 돌아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 국회에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프면 진단서 일단 제출해라 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저는 또 이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김건희 씨가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어떤 방법? 국회에다가 이제 네. 김건희 씨 통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디올백 말고 예. 샤넬백 준비해놨다. 아하. 네.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말고 네. 1억 넘는 다이아 목걸이 준비해놨다. 예. 그러니까 일로 와서 가져가라. 관봉권 네. 5천 이런 것도 거기다 넣어서 네. 벽에다 넣어서 와라. 그리고 너 잘만 하면 와서 이제 진술 잘하면 약간 순방도 보내줄게. 이야. 라고 하면 오지 않을까요? 이야. 그럼에도 만약에 안 온다. 그럼에도 네. 안 온다. 그러면 이건 정말 김건희 씨의 뭐 심신 상태가 네. 좀 심각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그 온요양원에 온요양원에. 가서 이제 조금 푹 쉬시는 게 어떤가라고 네.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김건희 전문가다운 네, 우리 저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황금알님께서 심신이 쇠약한 사람이 담배를 피냐 에라이 에라이. 석하님께서 건희가 심신 쇠약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심신 파괴다. 정답입니다. 이경희님께서 심신 쇠약이 얼굴이 풍선이가 아마 이제 굉장히 나올 때 사실 보니까 뭐 빤빤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관리를 받았겠습니까? 그 네, 안에서 네. 분명 뭐 사우나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들 뭐 예를 들면 골프 치고 별거 다 했었잖아요. 편백나무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도리가 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 건강하지 않을 도리가 그런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위 V0처럼 활용했던 김건희가 심신이 쇠약하다? 아유 저는 뭐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안 포기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권력을 계속 행사하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엔도핀이 돕니다.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솟아요. 아프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면 네.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거든. 네.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심신미약 제가 볼 때 오히려 갱년기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나이가 갱년기 그렇지, 나이가 갱년기 맞으니까 나이 저 맞네요. 갱년기예요. 네. 이건 이야기했는데 예. 심신이 미약해요. 아유 진짜 자기가 고통스럽게 한 국민들의 마음을 털끝만큼만 안다면 저런 글을 써서 올려가지고 냅다 난 안 나가 얘기돼. 나 안 나가. 니들이 불러봐라. 내가 나가나 봐라.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총은 뭐에 쓰냐? 그렇죠. 문의로 경찰이 달고 와도 다니냐, 경찰이 뭐. 와도 총은 뭐에 쓰냐고 경호원한테 얘기하는 자들이 국회에서 부른다고 나갈 턱이 없죠. 나갈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또 화를 돋구는 저기가 또 있어요. 금감원장이 그 뭐 삼부 이런 거에 대해서 넘기면서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못 찾고 그런데 또 넘겨서 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황당한 말을 해요. 검찰의 시간이다 이제부터. 자기들은 뭐 했고 이제까지. 예. 네. 그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라고 하는 게 본인들 역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그들은 사실은 저 영장 없이 네. 계좌를 다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집단 아니에요. 예,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뭐 불러서 증언 받고 관계자들 부르고 해서 증거 찾고 증언 찾고 만들어서 기소해야지. 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 뒤에 꽁꽁 숨겨놓는 거 안 보인다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삼부토건 관련된 문제는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크라이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1년도 훨씬 넘은 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었고 그 당시에 이게 이상거래로 아마 그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이상거래로 문제가 됐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네. 그때 바로 추적해서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증거, 증언 더 명확하게 나왔겠죠. 지금 그 몇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삼부가 골프니 뭐니 하는 시간 동안에 이미 관련 핵심 증거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관계자들끼리 입을 맞출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니까 삼부 조사는 해볼게. 근데 김건희, 이종호, 원희룡은 관계가 없는 거네. 라고 말을 하는 게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완벽한 핵심 가계자가 그 세 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이치 때 이들이 조작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법을 뭐 굉장히 첨단 수법을 많이 할 텐데 삼부할 때 또 자기 계좌로 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연관성이 뭐 없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찾으려면 금방 찾고 또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면 검찰하고 진작에 저기를 안 넘겼냐 그랬더니 핑퐁을 치는데 자료 조사가 미진해서 아직 미진해서 검찰로 못 넘겼다. 그럼 합동 수사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네. 전부 다 합동으로 같이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통사.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와서 핑계를 대고 이제부터 검찰의 시간이다. 언제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시간 아닌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 갖고 어디다는 일기장도 뒤지는 사람들이 그 막대한 그 주식 투자의 이익을 얻었던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부나 기관이 그 권력 최고 권력이 참여할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일을 엄청난 삼부토건의 일을 도이치모터스는 세 발에 핍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뭐 증거를 못 찾고 뭐하니 왜 못합니까? 대한민국 검찰 굉장히 능력 있어요. 쥐잡듯 잡아요. 쥐잡듯 뭐 영화 압수수색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 기자의 부인 속옷통까지 뒤집니다. 그 정도로 뒤지는 검찰이 이런 거 이 명백하게 금융 투자에서 나오는 거 계좌가 나와 있죠. 사람 있죠. 그 돈 불린 정황 있죠. 그다음에 그때 동선 있죠. 그 대통령 부부 동선 있죠. 그 삼부토건 관계자 동선 있죠. 이거 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번에 저는 검찰이 이번 도이치모터스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박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실력 좋죠. 자기들이 막 상상력까지 가미해서 쓰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모르냐 아냐 해서 뭐 골프를 쳤냐 그게 안다 모른다로 네, 가고 네. 막 자기들 상상력으로 막 쓰고 자 심신 새약이 나오니까 소아원 미경님께서 건진법사 구탄판하면 낫는다라고 주셨는데 8,500분 즐겁게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